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나나예요. 저희가 요즘에 필수 영어 문법 10가지를 배우고 있잖아요. 이제까지 뭐 배웠죠? 오형식 하나하나 철저히 공부하기, 시제 공부하기, 조동사 공부하기, 수동태 공부하기, 준동사 공부하기를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수준이 살짝 올라가서요, 후치수식 배워볼 거예요. 제가 예전에 후치수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린 적이 있긴 한데 기억나실란가 모르겠네요. 후치수식의 이 후치라는 건 뭐냐면요, 뒤 후자를 써서 뒤에 위치해서 수식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후치수식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후치수식은 한국 분들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개념입니다. 왜냐면 우리 한국어에는 이 후치수식의 개념이 없어요. 이 후치수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꾸미는 것이 뒤에 위치를 해서 수식을 해준다,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꾸며주는 애 하면 기억나는 애가 누가 있어요? 바로 형용사입니다. 우리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데 앞에서도 꾸밀 수 있고 뒤에서도 꾸밀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앞에서 꾸미는 거를 전치수식이라고 하고 뒤에서 꾸미는 거를 후치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꾸미는 말이 항상 전치수식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쁜 소녀, 착한 소녀, 공부를 잘하는 소녀, 우리 집 앞에 사는 소녀, 아침마다 버스에서 만나는 소녀. 여러분, 형용사의 길이가 아무리 길어져도 한국어에서는 무조건 전치수식을 해줍니다. 그런데요, 영어에서는요, 전치수식, 후치수식을 다 써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전치수식하고 어떤 경우에 후치수식할까요? 만약에 꾸며주는 말이 굉장히 짧은 경우, 그리고 심플한 경우에는 주로 전치수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수식하는 말의 단어가 조금 길어지죠? 그러면 무조건 후치수식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어에서 금발머리에 드레스를 입은 소녀, 이 문장에서 소녀가 수식을 받는 명사인 거예요. 금발머리에 드레스를 입은 이라는 이 긴 단어가 뒤에 있는 소녀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영어로는 어떻게 쓸까요? A girl who has blonde hair and wears a dress. 자, 영어 문장 보니까 girl 이라는 단어가 있죠? 얘가 바로 수식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 소녀라고 했으니까 이 한이라는 라는 뜻은 짧죠? 그래서 명사 앞에서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a girl이 되죠. 이게 바로 어라는 관사, 형용사인 관사가 앞에서 전치수식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있는 who has blonde hair and wears a dress,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뒤에서 수식을 해주는 거예요. 한국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나요? 다른 후치수식 예시도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가게에 갔어요. 그때 점원이나 접수원들이 와서 Can I help you? 뭐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럴 때 Can I have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Can I have something to drink? Can I have? 저번 시간에 우리 조동사 배우면서 배웠었죠? Can I 하면 동사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Can I have? 제가 가질 수 있을까요? Something, 어떤 것을. 근데 어떤 것? To drink, 마실 어떤 것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한국어에서는 뭐라고 해요? 마실 어떤 것, 어떤 것을 마실이라는 단어가 꾸며주는데 앞에서 꾸며주죠. 한국어는 항상 전치수식 한다고 했죠? 그래서 마실 어떤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에서는요, 어떤 것이라는 이 단어를 something이라고 하는데 이 something은 항상 후치수식을 받는 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꾸며준다? something to drink. 그럼 마찬가지로 입을 어떤 것, 뭐라고 할까? something to wear. 볼 어떤 것, something to watch. 먹을 어떤 것, something to eat. 지금 something 뒤에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쓴 건데요, 좀 더 간단한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싼 어떤 것, something expensive. 싼 어떤 것, something cheap. 예쁜 어떤 것, something pretty. 그런 식으로 항상 뒤에서 수식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저번에 전명구 같은 경우도 한 90% 정도는 부사적으로 쓰여서 부사구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형용사적으로 쓰일 때도 있다고 했었죠? 이 전명구가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적으로 쓰일 때는요, 항상 뒤에서 후치수식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A book in my bag. 자, 한글에서는 내 가방에 있는 책, 책이라는 단어를 내 가방에 있는 이라고 하면서 앞에서 전치수식 해주고 있네요. 그런데 이걸 영어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A book in my bag. 라는 관사는 형용사로서 짧으니까 앞에 오죠? 그래서 한 책 이렇게 전치수식 해주고요. 나머지 내 가방에 있는은 좀 길죠? 그래서 후치수식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In my bag. A book in my bag.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후치수식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서 조금만 더 익혀볼게요. A new shop in New York has many customers. 이라는 문장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제 형식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문장 맨 앞에 오는 명사는 뭐다? 주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 new shop 하면 새로운 가게란 뜻이네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와야 되는 게 동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딱 보니까 뭐가 와? 전치사가 오죠. 그럼 일단 그 전치사 앞에서 끊어주고요. 동사가 나올 때까지 쭉 읽어봐요. 그러면 a new shop in New York까지가 우리가 주어 부라고 합니다. 이 부라는 거는 부분할 때 하는 그 부인데요. 여기까지를 전부 다 주어로 치자 이런 의미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동사가 나오기 전까지가 다 주어인 거예요. 그럼 해석을 해보면 새로운 가게 어디 안에? 뉴욕 안에. 한국어로 의역해보면 뉴욕에 있는 새로운 가게는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동사 한번 볼까요? has 가진다. 그러면 뭐뭐를 가진다가 되니까 타동사가 되겠다. 그럼 목적어가 오겠네요. 목적어로는 many customers 많은 손님들이라는 명사가 왔네요. 그럼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수식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라는 관사인 형용사는 짧으니까 앞에서 shop을 꾸미고 있습니다. a shop. 그리고 마찬가지 new도 새로운 굉장히 짧은 단어죠? 그러니까 앞에서 전치 수식 해주는 거예요. new shop, a new shop. 전치 수식 했네요. 그런데 in New York 같은 경우는 전명구죠. 전명구는 항상 후치 수식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A new shop in New York. 뉴욕에 있는 가게는 has 가진다. 뭐를? Many customers. 많은 손님들을. 여러분 많은이라는 이 many도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많은 손님 이렇게 손님을 꾸미잖아요. 단어 명사를 꾸미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가게 뉴욕에 있는 은 가진다. 많은 손님들을 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장을 한국어로는 대부분 의역을 해서 쓰잖아요. 뉴욕에 있는 새로운 가게는 많은 손님들을 가지고 있다. 제가 이 문장을 학생들한테 자 이거 영작해보세요 라고 하죠. 그럼 학생들 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뉴욕부터 시작합니다. 왜? 이 한글에서 뉴욕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뉴욕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지. 자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영작을 하거나 스피킹을 하실 때요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한국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영어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한국어는 무조건 전치 수식 하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쓰면 되잖아요. 근데 영어는 전치 수식, 후치 수식을 다 받기 때문에 일단은 누가 수식을 받는지를 미리 상정하셔야 돼요. 뉴욕의 새로운 가게는 많은 손님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제가 어떻게 영작을 할지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영작을 하실 때는요 무조건 그 문장에서 동사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동사가 이 문장에서 뭔 것 같으세요? 가지고 있다 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지고 있다 정도는 영어로 다 아시잖아요. have 혹은 has가 되겠네요. 그런데 뭐를 가지고 있다가 돼야 되죠. 그럼 우리 저번에 배웠죠? 뭐가 되는 부분이 주어가 되는 거고요. 뭐를이 되는 부분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부터 한번 봅시다. 뉴욕의 새로운 가게가 여기까지 그럼 주어인가 보다.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주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명사. 그럼 우리가 일단 명사를 찾아야겠네. 그럼 봅시다. 뉴욕의는 명사인가요? 뭐뭐의로 끝나는 명사 본 적 없으시죠? 명사 아닌 느낌 알겠어요? 그 다음 뉴욕의 한 새로운 한 명사인가요? 한은 라고 하는 관사 형용사죠? 얘도 그럼 아니네. 새로운? 여러분 니은으로 끝나면 형용사라고 했죠? 그럼 얘도 명사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수식받는 명사야? 바로 가게입니다. 그럼 우리는 핵심이 되는 이 주어의 명사가 바로 가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핵심이 되는 주어는 shop이 되겠어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 누가 전치로 갈지 누가 후치로 갈지 딱 생각하면 되겠죠. 뉴욕의 한 새로운 가게라고 했어요. 그럼 뉴욕의? 뉴욕스 이렇게 할 거야? 조금 어색하죠. 소유격으로 쓰는 건 가능하지만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in New York이라고 후치 수식 해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럼 한번 붙여볼게요. shop in New York. 그런데 한 새로운 있죠. 한은 그 다음 새로운은 new. 그러면은 a new shop in New York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아까 동사 찾아놨었죠. 그럼 어떻게 쓴다? A new shop in New York has 까지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목적어만 찾아 넣으면 되겠네. 아까 뭘 가지고 있다고요? 많은 손님들을. 그러면 many customers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럼 문장 완성해보면 A new shop in New York has many customers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재밌지 않나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영작하는 방법, 문장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강좌를 따로 열어드릴 거예요. 나중에 영작 공부할 때 제가 예시도 많이 가져오고 같이 연습도 많이 해볼게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여러분 화난 소녀는 영어로 뭐라고 쓸까요? A mad girl. 한 화가 난 소녀. 간단하네. 화나는 짧은 단어 mad가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나한테 화가 난 소녀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mad me girl? 이상한 느낌 딱 나죠? 여러분 보통 mad는 형용사로 화가 난이라고 쓰입니다. 그냥 단어 하나니까 명사 바로 앞에 넣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번에 구가 뭐라고 했어요? 구는 단어들이 2개 이상 모여서 한 묶음처럼 쓰이는 걸 우리가 구라고 했죠. 그러니까 mad는 화난, 나한테 화난 하려면 mad at me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전명구가 mad하고 합해지면서 한 묶음처럼 된 거예요.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를까? 형용사 구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형용사 구가 되면요 이제는 더 이상 전치 수식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길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항상 후치 수식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어떻게 쓴다? A girl mad at me. A girl mad at me. A mad at me girl.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죠? 이런 어순 본 적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너무 길어지면 무조건 후치 수식으로 바꿔주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정말 중요한 거는 사실은 수식을 받는 명사가 돼야 되는데 앞에 형용사가 너무 구구절절 길어버리면 안 되니까. A mad at me girl. 뭐가 이렇게 기냐 이거야. 그래서 무조건 뒤로 넘겨. 그래서 A girl mad at me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밖에도 후치 수식 해주는 형용사에는 다양한 모양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따로 추가적인 공부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리스트를 쭉 한번 써드릴게요. 후치 수식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요. 전명구, 형용사구, 분사인 ing 그리고 pp,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 그리고 동격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치 수식을 잘 하고 나면요, 영어의 문장을 굉장히 길게 쓸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은 더 이상 구린 영어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후치 수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습득을 하셔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후치 수식의 종류를 여러 가지 한번 써주세요. 아까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후치 수식으로 쓰일 때, 그리고 형용사 구가 후치 수식으로 쓰일 때, 그 다음에 전명구가 후치 수식으로 쓰이는 예시, 그거를 각각 3개씩만 한번 검색해서 써주세요. 그런데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해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에 대한 예시를 여러분들이 또 찾아볼게요. 자, 오늘은 그럼 후치 수식 공부 열심히 잘 해주시고요. 처음 들어본 이 후치 수식이 아직은 만만치 않겠지만 예시를 여러 번 찾아보면서 좀 익숙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